10강 수업은요, 6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3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66페이지 39번 들어가기 전에 그 65페이지 37번 부분에서 지난 수업 시간에 조금 어중간하게 설명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6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5페이지 37번을 한번 봅시다. 이 고로는 말이죠. 고로에서 철광석과 석회석, 그 다음에 코크스를 넣어서 녹이겠지요. 그럼 용융 상태로 녹습니다. 녹아서 슬래그는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위에 동동 떠다니고요. 밑에는 용융 선철이 무거워서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거하는데 이 고로에서 광석을 한번 녹였다고 해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순물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완전히 불순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강에서 이 성분들이 조금 많이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여기에 인이나 황 같은 것은요 제거하는 게 좋은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 또 완전히 제거하기가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과 황은 최대한 많이 제거해 주면 좋고요. 여기에 CSIMN 이 부분은 말이죠. 좋은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에서 좀 많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지 이걸 무조건 불순물이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철의 불순물은 그래도 이제 제가 CSIMNPS로 하겠습니다. 요건 요런 순서로 외워줘야 됩니다. CSIMNPS 꼭 외워줘야 되는데 자, 이 선철 선자는 내가 쇠금자에다 먼저 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철 조업에서 제일 먼저 쇳물을 뽑아내는 과정이 선철, 제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철은 불순물 CSIMNPS가 좀 강에 필요한 것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제거하거나 조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인과 황은 제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거하면 할수록 좋고요. CSI 그 다음에 C는요 이게 약방의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철이나 그 다음에 강이나 이런데 탄소의 영향에 따라서 열 처리가 잘 되거나 또는 여러가지 강도나 경도나 그런 걸 좌우합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인데 우선 이게 강에서는 요게 고로에서 생산된 선철보다 조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를 좀 제거해 줘야 됩니다. S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와 SI는 주철에서도 많이 이제 함유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주철에서는 탄소나 주소가 좀 많이 함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는 다르고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CSIP까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유동성을 향상한다. 이 유동성을 향상한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바꾼다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선철, 쇳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주조를 할 때는 이 성분이 유동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주조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황과 더불어 편석을 일으키지만 이는 유동성을 향상하는 좋은 성질을 갖고 있고 황은 유동성도 악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선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CSIMNPS는 여러분이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제 제철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선철에서 불순물을 한번 말해봐라 이런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을 엄밀히 말하면 C, SI, MNPS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P와 S는 불순물이라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은 C, SI, MN은 말이죠. 꼭 불순물이라 하기보다도 강에서는 조금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조정 작업하는 원소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불순 원소로 치고 C, SI, MN, PS 요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앞에 있는 원소들은 좋은 거고 뒤에 있는 두 개는 좀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그렇게 외웠습니다. C, SI, MN, PS C, SI, MN, PS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로조업에서 생기는 폐가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밸브는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여기서 고로조업할 때 폐가스, 유독가스 같은 팍 이제 가는데 이 갑자기 역류해가지고 폭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팍 오면서 역류가 폭발할 수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U자나 V자 모양으로 구부려 가지고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이 덜하더라. 그러니까 U자하고는 V자 모양 물로 채우는 거 수봉변이라고 합니다. 워터 실링 밸브라고 합니다. 워터 실링 밸브. 이거는 뭐냐? 가스 배관을 차단할 때 완전 기밀 유지를 위해 이곳에 물을 채워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폐가스가 갑자기 역류해가 폭발하거나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것이 워터 실링 밸브다. 이거는 고로뿐만 아니라 전로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U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V자, U자. 이게 수봉변이다 하는 거, 이거는 실기에도 워터 실링 밸브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41번 고로용 내화벽돌이 갖춰야 할 조건과 거리가 먼 특징. 고로뿐만 아니라 내화벽돌은 이렇게 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기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내화도가 높을 것 맞습니다. 치수가 정확할 것 맞습니다. 침식이나 마멸에 잘 견딜 것 맞습니다. 비중이 높아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로뿐만 아니라 다른 내화벽돌 구비 조건이 이렇습니다.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되고 내화도가 커야 됩니다. 내화도가 커야 됩니다. 내화도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융점, 이게 녹는 게 열이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유독 융점, 연화점이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마모성이 커야 합니다. 내마모성이 커야 한다. 내마모성이 커야 합니다. 화학적 부식이 잘 안 돼야 됩니다. 화학적 부식이 강하고요.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디고 열 전도도가 적어야 되고 내스폴링성, 요 스폴링이 안 되도록 하는 걸 내스폴링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내화벽돌은요, 우리 보통 말하는 벽돌처럼 만들어가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처럼 발라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화벽돌을 붙인 것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고로용 내화벽돌 뿐만 아니라 전로나 여러가지의 내화벽돌 구비 조건을 여기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식도 있지만은 주관식으로도 나온다. 몇 가지 적으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요, 참, 네 가지 적으라는데 생각이 안 날 때는 요렇게 할 수 있어요.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할 건 요거 내가 외웠다. 그럼 요거는 네 개 쓰라는데 다 생각이 안 날 때 요건 자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전할 것,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요게 지침입니다. 내화도가 클 것, 내마모성 클 것, 요런 식으로 네 가지 쓰라는데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면은 여기에서는 잘라버리면은 네 가지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66페이지까지 하나 더 있네요. 고로 환원조업용 원료로 이용되는 자철광.
자철광은 Fe3O4. 분자식 써라는 거 실기시험에도 나옵니다. 적철광은 Fe2O3입니다. Fe2O3. 능철광은 탄산철광이라고 합니다. FeCO3. 능철광은 탄산철광이라고 합니다. FeCO3. 그 다음에 FeCO3입니다. 그 다음에 갈철광은 Fe2O3에다 뭐가 또 더붙으면 NH2O. 결정수, 즉 물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Fe2O3 자체만을 두면 적철광입니다. 그래서 적철광이 피 활용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NH2O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결정수 수분을 제거하려면 뭐를 해주느냐 하면 예비 처리에 하소라는 게 있습니다. 하소라는 작업을 하면 특히 물이나 이런 걸 제거해 줍니다. 고루 조업하기 전에. 자, 여기에 있는 그 분자식은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로에서 재선 환원 작업할 때 수송물을 어디 싣고 와서 저장하는 설비는 호프 또는 빈이라고 그랬죠. 자, 47번. 고로조업에서 많이 쓰이는 안전보호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위생되는 이거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여자들 생리할 때나 이런 데 쓰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해당이 없겠죠.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은 안전보호구가 맞습니다. 49번 펠리 제조할 때 생볼, 이걸 그린볼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써 그냥 그 물이나 점결제 넣어가지고 이제 찰흙으로 이제 만들듯이 이렇게 이제 둥글게 해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거. 여기에서 조립이라는 것은 맞추는 게 아니고 입자를 좀 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조립이라고 합니다. 조립기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드럼형, 디스크형, 팬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생펠릿 제조기 세 가지를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드럼형이 있고 디스크형이 있고 팬, 프라이팬이나 그런 팬입니다. 팬형 주로 이제 쓰인다. 고로용 소결광의 적정 입도로 오른 것은 5 내지 50이라고 앞부분에서 했죠. 적립광 적정 온도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8 내지 30mm. 8 내지 30mm. 코크 입도는 현재 평균 입도는 25 내지 75mm인데 노에 넣기 전에 노전 코크선은 70 내지 80mm. 커트, 잘라 너무 크니까 커트 후에는 한 50mm 정도 됩니다. 이 50mm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와 75의 중간 정도 되죠? 요걸 여기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53번. 소결할 때 광석을 불을 한번 붙이는데 2차 점화로 거기에 보열로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데 열을 보충해 주는 로를 열원이 좀 약하다 이럴 때 점화로의 보열로 2차 점화로의 보열로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입니다. 여기에서 가스 원단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열 열을 보충해 주니까 가스 원단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NDX가 아니고 NOX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다라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보열로 가스 원단위를 감소합니다. 보열로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NOX, NDX가 아니고 NOX, NO 이거는 뭡니까? 일산화질소입니다. NO2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OX라고 합니다.
이 가스는 제거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결광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로 슬래그 점성을 높이는 것은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자, Al2O3가 산화 알루미늄인데 소결광 강도 저하한다는 거 우리 본문 이론할 때 배웠습니다. 소결광 강도 저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커스 비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슬래그 융점 높여버립니다. 본래는 이런 금속이나 비금속 원소가 들어가면 융점을 낮추는데 이건 융점을 높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악화시킨다. 슬래그 점성을, 슬래그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 잘 굴러가야 되는데 점성을 높여서 소결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건 우리 앞부분에 할 때 소결광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자, 57번입니다. 57번. 자철광 소결할 때 연료 적게 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철광에 FeO가 있기 때문이다. 자철광 소결 Fe3O4가 Fe2O3로 될 때 산화 발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가 적게 든다. 자, 그 다음에 59번 철은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데 시각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내놨습니다. 요거는 뭐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페이지 마치고 이제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9번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응고 범위 너무 넓거나 성분금속 상호 간의 비중차가 큰 상태에서 주조할 때 보편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편석입니다. 한 곳에 그 황이나 인 같은 것이 많이 모입니다. 응고 범위 너무 넓거나 중요합니다. 성분금속 상호 간의 비중차가 클 때는 분리되어서 그렇게 어느 한쪽에 그 황이나 이런 것이 모여서 편석을 일으킵니다. 자, 편석 기호를 한번 봅시다. 정편석은 SN이라고 합니다. N은 normal입니다. normal. 그래서 정상적인 편석이고 역편석은 반대로 invert I입니다. 그래서 S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상편석도 SI고요. SL입니다. SL 선상편석. 라인이죠. 점상편석은 SD입니다. 왜냐하면 D가 다트, 점이거든요. 주상편석은 SCO. 주상이란 기둥모양 상입니다. 기둥모양 상을 우리는 기둥모양 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런 이제 편석이 요것들로 인해서 생깁니다. 편석은 그 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응고 범위가 넓거나 금속 상호 간 비중차가 클 때 발생한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구리합금. 구리 청동합금 원소에 속하는 것은 구리 주석입니다. 이건 좁은 의미에서의 청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은 황동, 구리 아연 이외의 구리 베어링용 구리합금이 여기에서는 청동이 되겠습니다. 청동. 자, 그 다음에 금속의 소성가공이 나오는데 이 소성가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그 모양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닌 것이 뭐냐면 주조하고 표면철입니다. 이것들은
주조, 표면 처리 이것은 본래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조 처리라고 하는 표면 처리에도. 그래서 이거는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성 가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금속 원소 중 바나디움 원소는 바나디움 V지요. 바나디움 보니까 단단하고 은색 회시이며 연성 전성이 전이금속. 자, 오늘도 여기에 69페이지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